머리 꼭대기는 아니어도 어깨 부분까지는 잘 구축하면서 배 힘 꽉 주고 건설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확실히 지금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그 축적된 에너지들이 폭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월간 크립토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핵심 내용이 뭐였었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RIA 그리고 퇴직연금,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은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자문가, RIA와 은퇴 자금, 역사적으로 이 자산 클래스에서 제외되었던 기타 기관을 포함해서 새로운 투자 클래스에 대한 암호화폐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RIA와 은퇴자금, 연금펀드, 이 자금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보시면 2023년 3분기에 미국 가계는 154조 달러. 여기서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전체 미국 가계 자산의 3분의 1이다. 이게 아까 말했던 RIA와 은행, 브로커 딜러, 이런 연금 펀드 같은 기관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ETF에 의존해서 비트코인 축적의 대체 수단과 현물 비트코인 ETF를 구별하는 독특한 투자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엄청난 자금이 미국인들의 돈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출시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현재 뭐라고 불립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과거에 금 ETF가 2004년에 출시가 되고 나서 이때 이 파란 선은 금의 시총의 상승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회색 선은 ETF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다. 근데 2004년에 골드 ETF가 정식으로 출시되고 나서 엄청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골드 ETF가 이런 식으로 폭증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실물 금을 획득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많은 미국의 고객들이 금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ETF가 나오면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도 지금 유사적으로 나올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상승되면서 금처럼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코인베이스 보고서의 핵심 골자다. 그리고 실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얼마나 강합니까?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CEO 창풍자오도 마이클 세일러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금은 죽은 돈이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대안이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승률 차이를 보면 금은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3%의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은 214%.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를 구해줄 자산이 금일지 디지털 금일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캐시우드, 돈나머니인 캐시우드조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EC가 블랙록과 협력하면서 현물 승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면서 뭔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아크는 예전에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계속 SEC의 문을 두드렸다. 근데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반려당했지만 블랙록이 신청하고 나서부터 지금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이 블랙록이라는 민주당 최대의 후원자이자 전 세계 최고의 자본 세력, 이들이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확률은 아주 높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의 기본 가격 6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몇 K입니까? 35K 부근인데 600K까지도 갈 수 있다. 대략적으로 17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무슨 비트코인이 17배나 상승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시우드 맨날 헛소리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7배가 상승할 때는 복리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한 거에 상승률을 더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현물 ETF가 정식 승인돼서 미국인들의 돈들과 전 세계 기관들의 돈이 시장으로 정말로 들어와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살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 600K도 물론 과장된 수치라고 지금은 느낄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ETF 선임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도 최근에 JP모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에 캐나다가 미국보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캐나다가 현물 ETF 승인됐을 때도 비트코인 크게 상승 안 했다. 그러니까 과대 광고에 비해서 비트코인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또 JP모건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개미들 털려고 이런 얘기 해주니까 에릭 발추나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캐나다 암호화폐 규모는
미국 ETF 시장에 비교할 수가 없다. 미국 ETF 시장은 캐나다의 32배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랑 미국에서 출시됐을 때는 32배 이상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ETF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줬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나온 내용인데 글로벌 엑스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 기관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현물 ETF 업데이트를 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부터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할 것 없이 SEC가 답안지 알려주면서 이거 고쳐와 라고 해가지고 업데이트한 것들을 제출했다. 실제로 지금 S1A 파일들을 보면 지금 대다수의 기관들이 SEC가 알려준 답안지대로 수정을 했고,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한 게 누굽니까? 바로 글로벌 엑스. 글로벌 엑스도 지금 이제 노에서 예스로 변경됐다. 제가 봤을 때 지금 SEC는 따로따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승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 다 알려주고 S-1A 이 파일 업데이트가 모두가 완료되면 그때 한꺼번에 승인을 해주려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고, 현재 지금 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11월 17일 그 다음에는 11월 21일에 첫 번째 데드라인, 그러니까 두 번째 데드라인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때나 이때 깜짝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가 승인시키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ETF를 승인시켜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 희박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가장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거 아크인베스의 최종 데드라인. 이때까지도 만약 승인 안 되면 거절하는 겁니다. 현물 ETF 니네 승인 안 시켜줄 거야 하는 건데, 마지막 데드라인이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바로 캐시우드 누님의 아크인베스트. 이때 아마 1월달 전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1월 10일 전에 웬만하면 이 신청한 모든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시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폭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 사실 지금 2달 남짓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들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아시아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도 크립토 시장 전망을 해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탄력적인 시장 속에서도 매도세를 견뎌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38K 찍고 살짝 기술적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지만 지금 그래봐야 35K다. 근데 과거와 어떻게 다릅니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조정을 받고 눌림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하방 지지가 강하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기관들이 쉽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 아마 던지는 거는 개인들만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CPI가 3.2%로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물가도 안정되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줬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플러스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45K까지 4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 아시아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는 매트릭스 포트까지 전망했다.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전망할까? 어느 정도 큰 흐름, 큰 기관들의 방향성과 미국 월가 엘리트들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매트릭스 포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불리시한 전망을 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어제 발표된 11월의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떻게 나왔냐? 이전 수치 3.7%에 심지어 예측치보다도 하회하는 3.2%가 나오면서 실제로 CME 워치의 금리 동결 확률이 94%까지 치솟았다. 이 말은 뭡니까? 사실상 올해 이제 긴축은 끝났고 올해 12월에 한 번 더 동결하고 나서 흐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동결하는 흐름 계속 유지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연준이 돈 풀고 유동성 풀어주는 거 내년 5월부터 금리를 내릴 거다. 근데 이때는 또 어떤 게 겹쳐 있습니까? 4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의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형 이벤트인 반감기가 4월 달에 진행되는데, 반감기가 맞물리고 금리까지 연준이 내리면서 시장을 살려주고 돈 풀어준다. 비트코인 상승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 물가 또다시 올릴 수 있고 또다시 연준이 긴축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변수는 언제나 시장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금리를 또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찍어냈던 본인들의 국채 이자, 한 달 이자만 지금 117조. 미국 지금 초비상이다. 지금 국채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또 만약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미국 지금 본인들 국채 이자 감당도 못한다. 그러면 미국이 자멸하는 꼴이 돼버릴 텐데 그런 식으로 정책 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연준은 시장을 죽이고 시장을 괴롭히려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연준의 목적은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있지만 경기를 부양해야 될 목적도 있다. 경기가 위태로워지고 또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줄줄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할 때 연준이 매번 쓰는 거 뭡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파월이 그냥 입국 다물고 또다시 머니 프리팅, 돈 찍어내서 유동성 공급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구매력을 상실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이 쪼가리가 될 쓰레기 달러를 어떤 걸로 바꿔놔야 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투자의 코어, 가치가 떨어지는 이 종이 쪼가리 빨리빨리 최고의 자산인 디지털 금으로 대피시켜놓고 이동시켜야 된다. 이 부분 항상 여러분들 투자 코어의 중심에 꽉 잡고 계셔야 되고,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하고 그때부터 유동성 푸는 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유동성 풀어왔고 올해 3월에 은행들 파산할 때 그때도 유동성 공급하면서 돈 풀었습니다. 실제 지금 연준의 RRP 잔고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RRP 잔고가 줄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유동성 뒷구녕에서는 계속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터진 게 뭡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경기 부양 자금 지원을 위해서 은행 시스템에 현금 엄청나게 공급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계속 은행에 돈 꽂아줬고 11월에는 역대급으로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줬고, 중국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크립토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온다. 지금 홍콩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현물 ETF 출시하려니까 질세라,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하고 암호화폐 현물 ETF 허용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엄청난 유동성 공급하고 중국에 엄청난 대량의 부를 가지고 있는 차이나 머니, 중국 부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유동성 플러스 중국의 ETF까지 전 세계 G1, G2의 엄청난 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몰려들고 나서 준비할 게 아니라 몰려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의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1위 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 크립토 시장을 삼키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JP모건이 글로벌 사모펀드인 아폴로와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했고, JP모건은 겉으로는 개미들 비트코인 팔게 만들려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돼도 큰 파급력 없다, 지금 과열됐으니까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놓고 지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JP모건은 지들이 발행한 JPM 코인까지 발행했고 향후 1, 2년 내에 일일 거래량 100억 달러에 이를 수가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CBDC 결제나 국경 간 결제까지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이 상필려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JP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오닉스가 지금 실물자산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큰화 진행을 누구랑 합니까? 아발란체랑 오닉스가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근데 우리가 아발란체에 왜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JP모건 뿐만이 아니라 시티뱅크와 피델리티와도 함께 블록체인 FX 솔루션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솔라나와 체인링크, 폴리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발란체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실제로 홍콩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그 까다롭다는 홍콩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해시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원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뭡니까? 아발란체와 유니스왑, 체인링크. 그렇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의 검증이 통과한 코인 아발란체, 유니스왑, 제가 계속 최저점 바닥권부터 강조드렸던 체인링크까지 이 세 가지 코인 우리가 추적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또한 아발란체는 최근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코인베이스가 정식 선물 거래 코인으로 솔라나와 아발란체를 상장시켰다. 분명히 지금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아발란체도 배후에 엄청난 자본 세력들이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아발란체도 계속 추적하면서 집중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JP모건도 지금 추진 중인 게 뭡니까? 실물자산 토큰화를 지금 가장 큰 자본 세력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물자산 토큰화의 대장 코인 1등, 2등이 누구냐? 바로 체인링크와 또 아발란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자산 RWA는 지난 상승장 때 가장 큰 메타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메타가 NFT 그리고 메타버스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 사이클의 가장 큰 메타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코인들이 핵심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 대장 1등 대장이 체인링크고 2등이 아발란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코인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적해서 구축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올해 신고점을 갱신하고 약간 주춤하면서 기술적인 눌림이 나왔지만 시장에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시장의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현금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이유겠습니까? 무언가를 매수하기 위해서,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지금 70%대 최고치다. 그 얘기는 뭡니까? 70%의 사람들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 좀만 오르면 팔고 좀만 내려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장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내 손에 비트코인 꽉 쥐고 절대 놓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떨어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강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계속 쥐고 간다라고 하면 시장에 남아있는 공급량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면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코인뿐만이 아니라 1년보다 더 긴 5년, 10년, 3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은 장기 홀더들의 물량까지 하면 거진 80% 수준에 육박한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80%의 물량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물량이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들어왔을 때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과거에 이런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최고치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나 시장이 바닥이었을 때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많다라는 거는 물론 작년 대비 100% 넘게 상승한 건 맞지만 아직도 바닥이다. 지금 상승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상승장에서 30%가 넘는 폭락은 여러 번 있다. 과거 2016년부터 2018년 이때 불장에 비트코인이 10배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10배 넘는 상승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30% 넘는 폭락은 6번이나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0%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받아서 팔고 나오면 우리는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요만큼만 먹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여러분들이 여기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어깨 부분까지는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조금 먹었다고 시장 살짝 빠지면 팔고 나가고 비트코인 또 10K 간다 5K 간다 비트코인 망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머리 꼭대기는 아니어도 어깨 부분까지는 사소한 개미 털기와 시장 털기에 당하지 말고 잘 구축하면서 배 힘 꽉 주고 건설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클이 방금 말씀드렸던 2016년도의 불장 사이클과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 2016년에도 2014년에 이런 식으로 신고점 갱신하고 2년 동안 바닥을 기고 약세장 만들어주고 여기서 축적하고 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도 어떤 흐름입니까? 21년도 고점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크립토 윈터가 지속됐고 축적의 기간을 지나서 올해부터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눌림은 나왔지만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해줬다. 물론 여기서 리테스트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두 개입니다. 지지를 받고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려서 2016년 불장처럼 반감기 호재를 곁들여서 상승하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만큼 조정받고 이만큼 단기 조정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먹었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수익 내고 나와야 제대로 된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했고 부의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항상 명심하셔서 잘 구축하고 배 힘 딱 주고 정진해 나가서 대상승장 사이클 싹 다 먹으면서 부의 퀀텀 점프 새로운 계층 위로 올라타는 그 경험 저 비트캐치와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은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시간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